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 194쪽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시민참여, 지방자치제도와 시민참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다 폈나요? 자, 한번 볼까? 자,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에서 지방자치제도와 시민참여. 자, 그럼 지방자치제도는 무엇일까? 자, 학습 목표.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1.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번.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제도 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의미,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제도 단체는 어떠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 194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교과서상에서는 가나다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자, 생각해봤나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가 지역 같은 경우는 자, 마을 하천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폐수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자,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다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어때? 놀이터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지? 매우 낡고 시설이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러면 어머니나 이런 학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자, 라 지역을 한번 봅시다. 라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이 학생이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는데 자, 까마득하게 먼 거리 학교가 위치해 있어. 그리고 버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네. 자,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또 나와 있네. 자, 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였어? 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나 지역은 주차 문제, 다 지역은 그렇지 노후화된 시설 문제. 자, 라 지역은 교통 문제, 등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역에 다 있는데, 자, 이런 지역의 문제는 누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요.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 지역의 문제는 누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라에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을까? 나라 대통령이? 아니면 그 나라 행정부에 속하는 여러 장관들이 잘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답안을 한번 볼까? 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문제제 해결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다. 그렇죠.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겠어? 그 지방에서 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갖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방자치제도는 무엇일까? 자,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특징. 의미, 지역 주민과 그 지역의 대표들이 지역의 일을 어떻게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학교 또는 뿔뿔이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네. 자, 뿔뿔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무엇일까?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어져 있죠.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야. 자, 이 민주주의 국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색깔이 별로 없네. 자,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잔뿌리도 있을 거고 뿌리가 밑에서 기반이 되고 든든하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야 그게 어떻게 되지? 그게 자라서 아마 큰 나무들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야. 즉, 이 하나의 나무. 자,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나무야. 자, 이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잘 무럭무럭 커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부터가 단단하게 다져져야 돼? 그렇죠. 자, 여기 밑에 있는 바로 이 뿌리에서부터 단단하게 뿌리 내려야지만 크게 잘 자라서 곧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야. 즉,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뿌리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는 이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뿌리로서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나서야 자라나서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그 기반이 다져야 된다고? 그렇지.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인천, 광주, 대전, 그리고 그 밑에서는 또 어떻게 돼? 연수구, 남동구, 이렇게 여러 지방에 대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가 잡아야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하나의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뿌리에서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잘 뿌리 내려야지만 커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간접민주정치, 대의민주정치가 제대로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의의를 보자.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지역 사람이 해결을 한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겠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주민의식과 책임감이 함양돼. 그렇지. 야,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정치에도 참여할 수가 있겠고,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을 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일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한 일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은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집행에서도 더 좋은 결정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 큰 중앙정부의 구성을 생각하면서 비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성 지방의회. 자, 뭐라고?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야. 그렇지. 의결이라는 건 뭐야? 법을 만드는 기구죠. 자,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기구가 어디 있어?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 바로 국회가 있었죠. 국회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입법부라 그랬잖아. 자, 그 지방의 입법부에 속하는 게 뭐다? 지방의회다. 자, 여기서 지방의 의원들이 자기네들 지방에 맞는 법들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기초로 해서 그 지방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지방의원이 되겠다. 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누가 있을까? 그렇지. 우리 동인천 중학교가 속한 건 어디야?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소속된 남동구 의회가 있게 되겠고, 또한 두 번째, 남동구는 어디에 속하지? 그렇지. 인천광역시에 속하고 여기에 여러 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동구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남동구 의회가 속하게 될 거고, 또한 이런 가장 큰 인천광역시라는 곳에도 인천광역시 의회가 있겠죠. 인천광역시 의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남동구의회와 인천광역시 의회 두 개의 지방의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남동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지역구, 구의회는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미추홀구의회도 있을 거고, 중구의회도 있을 거고, 연수구의회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것 위에 인천광역시의회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뭐겠어? 우리가 속해 있는 남동구청장이 있겠죠? 남동구청장이 있을 거야. 연수구에는 연수구청장, 중구에는 중구청장.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인천광역시장이 속해 있겠죠. 이런 지방자치의 단체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자, 법을 만드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법을 적용을 하면서 지방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가 뽑는다는 거야? 그렇지. 그 지역의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합니다. 자, 이 선거는 뭐가 있을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거는 지방선거가 될 거야. 지방선거. 각 지역의 인천 같은 경우는 시장, 그리고 구청장, 그리고 시에서 일하는 시의원, 그리고 구에서 일하는 구의원, 이런 것들을 뽑는 걸 우리가 지방선거라고 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방의회.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각종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즉 의결기관,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 지방에 맞는 법들을 그 지방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 및 의결. 이건 뭐야?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잖아. 자, 남동구청장이 있어. 그럼 이 남동구청장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서 필요한 돈들, 예산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 예산에 대한 사용 및 여러 가지 것들을 어디에다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지. 지방의회에서 허락을 해줘야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예산들을 편성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 조례를 제정을 한다. 자, 이 조례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 법은 다른 곳에서는 시행이 되는 게 아닌 어디에서만 시행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그렇지. 남동구, 이 지방에만 시행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조례라고 하는 거야. 즉, 만약에 무상급식이라는 걸 보자. 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 시행하는 게 다릅니다. 자, 우리 남동구는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겠다. 남동구 지방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 남동구는 무상급식을 시행을 합니다. 자, 하지만 남동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연수구나 미추홀구에서 또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 아니라는 말이야. 왜? 연수구와 미추홀구도 그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자, 우리는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야. 즉, 지방의회에서 그 지방에만 해당되는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조례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남동구청장이 제대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 없는지 지방의회에서 다 감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알고 있죠? 남동구에는 누가 있다? 남동구청장이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관리 및 집행을 한다.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제대로 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사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을 해. 이 말은 뭐냐면 지방의회에서 아까 그 지방에만 해당하는 법인 조례를 제정한다 그랬죠? 그럼 이 조례를 제대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그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야. 그걸 우리가 규칙이라고 있는 거야. 즉,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조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더 세세하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규칙이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 자, 조례를 어디서 만드는지, 그리고 규칙은 어디서 만드는지를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조례는 어디서 만든다? 그렇지. 지방의회에서 만든다. 자,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좀 더 세세한 그리고 정밀하게 규칙을 만드는 것은 어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라고 꼭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즉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를 우리가 나라를 비교해서 알아본다면 지방의회는 뭐가 되겠어? 국회가 될 수가 있겠고, 우리 서울에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행정부가 되겠죠? 대통령이 속해 있는 행정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입법부 그리고 여기는 행정부를 이렇게 대입시켜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나와 있다. 자, 한번 알아볼까? 자, 왼쪽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네. 그래서 속해 있는 게 뭐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네. 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도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가 되겠죠. 자, 이런 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시의회가 있다 그랬죠. 도에는 도의회가 있을 거고, 자, 의결기관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이 있겠죠. 자, 인천광역시장이 있을 거고 경기도지사가 있을 거야. 이거를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은 경우는 크게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어디에 속해 있어? 그렇지, 남동구에 속해 있잖아.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봤었던 인천광역시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여기 속해 있는 남동구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초자치단체라고 구분을 한다. 알겠죠? 시, 군, 구가 여기 속한다는 거야. 즉 남동구에는 자 여기서도 봤듯이 의결기관으로 뭐가 있어? 남동구 의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집행하는 기구로는 남동구청이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장이 남동구청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면서도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속해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도 보면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을 거야.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학습 한번 해볼까요? 자, 지역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정답은? 그렇죠.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고 있죠. 자, 2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역할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규칙을 제정하는 거 어디였어? 자, 두 개밖에 없는데 일단은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데, 자, 이 둘 중에 누가 규칙을 제정합니까? 그렇죠. 규칙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 같은 경우 그 지방에만 맞는, 그 지역에만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한다 그랬지? 자, 그래서 규칙이랑 조례를 어디에서 만드는지를 꼭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지방자치단체 기관 중 지방의회는 그 지역에 맞는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의결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걸 가지고서 시행을 하게 되는 집행기관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방자치제도와 시민참여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제도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194쪽에서 195쪽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역사회의 정치과정에 우리 시민들, 그 지역민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 끊고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봅시다.